얼굴과 피부로 보는 탕녀와 현녀, 그 얼굴과 피부 색깔로 음탕한 여자와 그 다음에 현명한 여자를 구별하는 방법인 거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양방.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 양방은 얼굴이라고 나옵니다. 양방, 어디를 향해서 서쪽을 향하고 중앙을 향하고. 자, 서는 우리가 사주에서 동양철학에서 서쪽은 금을 말하죠. 서방은 금이고 가을의 계절이고, 그래서 금색은 흰색입니다. 그 다음에 중은 가운데를 의미하고 토를 의미하고, 그래서 황색을 의미해요. 그래서 서쪽과 중앙을 향해서 있다. 양방, 얼굴이 서쪽과 중앙을 향해서 있다는 것은 얼굴 색깔이 하얀색이면서 노란색이다. 뭐 그런 의미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녹이 있고, 즉 녹봉이 있고 그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녹봉이 있고 하니까 국가로부터 뭔가 이제 관록을 받아서 살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무투, 그리고 투기도 없다. 또 시샘하지도 않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자의 얼굴이 하얀색 바탕에 황색이 은은하게 있으면 녹봉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투기도 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양방 면야라. 양방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을 말한다. 여색 위백 위상. 자, 여자의 색깔, 여자에 있어서의 그 색깔은 이백, 흰색으로서, 그 말이죠. 로는 무엇으로서, 써이 흰색으로서 위상, 삼는다. 위는 삼는다는 거죠. 상은 최상으로 삼는다. 그래서 여자의 색깔은 하얀색으로서 최상으로 삼고, 즉 그 말은 여자에게 있어서 하얀색을 가장 쳐주고, 그 말이죠. 이 필요, 그리고 반드시 하고자 해야 된다. 뭐를 대는 이제 띠를 두르다 또는 수반하다, 그 말이죠. 무엇을 수반하는 거. 황색과 황색을 윤택하게 하는 것을 수반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자에게 있어서 색깔은 하얀색을 가장 중요시하지만 그 하얀색 바탕에 엷은 황색, 윤기가 있는 황색을 띠고 있는 게 가장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된다. 귀부자. 자, 귀한 남편과, 그러니까 고귀한 남편이죠. 남편이 고귀하게 되는 거죠. 귀한 남편과 자식, 이런 것이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귀한 남편이 되고 귀한 자식이 된다. 그래서 덕이 깊다, 덕이 있다, 이렇게도 쓰여져.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내용은 여자의 피부색은 하얀색이 기본으로 하면서 거기에 윤기 있는 황색, 노란색이 약간 곁들이면 최고로 쳐준다. 그러면 귀한 남편도 만나고 귀한 자식도 둘 수 있다. 이 정도로 의미를 파악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심백, 천홍. 자, 색깔이 흰색인데 깊어요. 그러니까 피부색이 매우 희다라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천홍, 열불천 홍, 붉을홍이죠. 그러니까 하얀색이 피부가 매우 하얀데 거기에 약간 홍색이 있다. 열불천이니까 홍색이 약간 있는 거죠. 약간 붉으면 음란하고 투기하는 지부야라. 음란하고 투기하는 부인이 된다. 그래서 하얀색에 윤기 있는 노란색은 귀한 남편을 만나고 귀한 자식을 두겠지만, 하얀색 피부에 옅은 홍색을 띠고 있으면 이거는 음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투기를 하는 그러한 부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침청, 여기 잠길침자, 눈동자 정. 그래서 눈동자가 잠겼다, 그 말은 눈동자가 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눈동자가 깊이 생각하는 눈동자를 의미하고, 탕은 방탕할 탕, 흔들 탕, 발족자죠. 그래서
발을 흔들고 그 다음에 락빈. 자, 이 락자가 노락질할 약자예요. 자, 빈은 여기 살짝빈, 여기 구렛나루 이런 걸 말하죠. 구렛나루 이쪽에.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귀 앞머리가 삐쭉 나오고 그다음에 살적을 만지작거리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어쨌든 이제 눈동자는 깊고, 생각하는 듯한 눈동자는 깊고 발은 흔들고 있고 귀 앞에 머리가 이렇게 삐져나오고 지이. 자, 지자는 지지할 지자죠. 턱이자. 턱을 지지하고 있고, 이게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턱 가운데가 들어갔다면 또 턱을 받치고 이런 형국이라면, 그래서 침정 눈동자가 깊이 들어가고 탕족 발을 흔들거리고 락빈. 자, 이 그 구렛나루가 이 살적이 귀 앞머리가 삐죽 나오고 노락질할 거니까 노락질할 약자니까 이 그 정확히 해석하면 요 살짝 이 머리를 노략질하고, 그러니까 약간 삐져나오고 그 다음에 턱을 지탱하는 그러한 형국은, 이 네 가지 형국은 몽중 꿈속에서 경유사언. 자, 놀라울 경자죠. 놀라움이 있다. 자, 뭐 하는데 놀라움이 있다? 유사언. 사적인 언어, 사적인 개의로운 개인의 그 언어가 있는 것이 놀랍다. 직역하면 그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꿈속에서 자다가 놀라고 잠꼬대를 한다. 또는 꿈속에서 혼자 말을 하면 놀란 듯 허둥댄다. 이게 가장 정확한 해석이 아닐까 싶어요. 어느 분이 해석 이렇게 하시죠? 최인영 선생님인데, 어쨌든 꿈속에서 사적인 말이 있을까 놀랍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꿈속에서 혼자 말을 하면 놀란듯 이렇게 허둥대는 거, 놀라는 거니까요. 자, 침사야라. 기성시심자인데 침으로 바꾸겠습니다. 침사야라. 잠긴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말한다. 생각한다는 것이고, 탕요야라. 흔든다라고 하는 것은 흔든다는 것이다. 탕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려자죠. 이게 흔들려자, 흔든다는 것이다. 사자 개 음상이라. 이 네 개는 모두 뭐다? 음란한 상이다. 네 개가 요거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눈동자가 깊고 다리를 흔들거리고 구렛나루가 이 머리 앞으로 삐져나오고 그 다음에 턱을 지지하고 있고 턱을 개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이 네 가지는 모두 음란한 여자의 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히 게다가 또는 더욱이 몽중 꿈속에서 경동언어 놀라서 움직이면서 말을 하는 거죠. 잠꼬대죠. 그러니까 꿈속에서 놀라면서 말을 하는 것은 잠꼬대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는 게다가 꿈속에서 놀라서 잠꼬대를 하고 그런 말을 허둥대면은 필비 반드시 아니다. 뭐다? 양부 어진 부인이 아니다. 그래서 좋은 아녀자가 아니다. 또는 선량한 아녀자가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눈동자가 깊고 다리를 흔들고 그 다음에 머리가 삐져나오고 턱을 지지하고 있고 턱을 괴고 있고 뭐 턱을 받치고 있고 그런 식으로 되면 이러고, 그 다음 꿈속에서 잠꼬대를 하고 이런 거는 다 음란한 상이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특히 자는 중에서 이 놀라서 말을 하고 그런 거, 즉 잠꼬대를 하고 그러면 이것은 반드시 좋은 부인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이제 좋은 데가 나오겠죠. 성청 목소리가 맑아요. 그 다음에 색정 색이 안정이 되어 있어요. 얼굴색 이런 게, 이제 피부색 이런 게 굉장히 안정되어 있고, 소과 웃음은 적게 하고, 보완 걸음걸이가 굉장히 안정되어 있어요. 그럼 벌써 네 가지 나오죠. 목소리가 맑고 색이 안정되어 있고 웃음은 적게 웃고 걸음걸이는 안정되게 하고, 이렇게 하고 거기에 희처 기쁜 곳이죠. 기쁘리자 고처자니까 기쁜 곳, 기쁨이 있는 곳에 이게 이제 엉길응자죠. 그런 곳에서도 무변태 변하고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 죠. 기쁨이 있는 곳에서도 너무 기쁜 티를 안 내고 그렇게 변하는 태도, 그러니까 태도가
철삭거리는 거죠. 금방 슬펐다, 금방 기뻤다, 막 금방 화냈다, 금방 기뻐하고 변죽이 심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쁜 곳에 임해서도 그렇게 태도가 금방 변하지 않는 거, 변함이 없는 거. 그래서 별로 그렇게 철삭되지 않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거. 그러면은 좋은 걸로 보겠죠. 그래서 엉기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엉기다, 한 덩어리가 되다, 굳어지다, 모으다, 집중하다, 한 곳에 있다. 엉겨서 무변태, 태도가 변하지 않게 되는 것은 희노 불계상야라. 기쁨과 노함이 노하는 게 기뻐하고 노하는 것이 불계 고쳐지지 않는다. 상. 그래서 기쁨과 노함이 서로 고쳐지지 않고 항상 그대로인 것을 말한다. 그래서 기뻐하고 슬퍼하고 이게 자꾸 변하는 게 아니고 고쳐지지 않는 모습으로 항상 그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것. 이것이 응무변태라고 하는 것이다. 여기에 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기쁨과 슬픔이 서로 왔다 갔다 교체하지 않고 항상 일정한 그러한 태도를 견지하는 것. 그것이 응무변태다라는 뜻입니다. 오자 개현야라. 그러면은 이 5가지는 모두 현명하다. 어떤 게 5가지였죠? 자, 목소리가 맑고 색이 안정되고 웃음이 적고 걸음걸이가 안정되고 그 다음에 기쁨과 슬픔에 있어서 즉 기쁜 곳에 임해서도 태도가 그렇게 변하지 않는 것. 이 5가지를 갖춘 여자는 뭐다? 현명한 여자다. 현여야라. 득이 즉 향인 경도 기시 정량. 자, 득이 뜻을 얻었어요. 의기양양한 거죠. 자기가 뜻대로 되었어요. 뜻을 얻었다는 것은 뜻대로 되어서 그런 즉 향인 사람을 향해서 경도 기울어지거나 넘어지는 거죠. 그쪽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원하는 뜻을 얻어서 그 사람을 향해서 굉장히 막 넘어가듯이 뭐 그 사람에게 너무 경도란 말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에게 그냥 넘어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 너무 기뻐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뜻을 이루어서 의기양양해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얻거나 그 사람에게 굉장히 이제 친밀하게 다가간다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 그냥 그 사람에게 헐가닥 넘어간다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기시 어찌기자죠. 어찌기 시 되겠는가 정량 올바른 양 선량한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여기서 경도를 칭따오로 해서 넘어지다 무너지다 탐복하다 매혹되다 흠모하다 속에 있는 것을 남김없이 쏟아버리다 말하다. 그래서 득이 뜻을 얻어서 뜻대로 됐다고 뜻대로 되는 즉 사람을 향하여 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 그 사람에게 아낌없이 쏟아버리는 것,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된다면 어찌 그 사람이 선량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또 이제 반대로 실이 즉 반대로 이번엔 뜻대로 안 됐어요. 뜻대로 안 된 즉 그런 즉 향인 사람을 향해서 오원. 자, 오자는 한하다 슬프다 뭐 그런 뜻이죠. 오원 한이 맺힌 거죠. 그리고 원도 원망할 때 원이잖아요. 그래서 오원은 그 남을 원망하는 거죠. 뜻대로 안 되었다고 다른 사람을 원망한다면 마침내 비구원이라 오래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득이 제가 자기 뜻대로 됐다고 해서 자기가 막 어떤 소원하는 바가 됐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홀라당 넘어가면 그 사람이 어찌 선량하고 또 실패를 했다고 해서 뜻을 얻지 못했다고 해서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남을 탓하고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과 오래 가지를 못한다. 그런 정도로 의미를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미목 눈썹과 눈이 눈썹과 눈이 상 위로 가다 지 가리키다 인공 인당과 사공을 가리키면 한번 볼까요?
자, 인당이 있고 사공이 여기에서 인당, 중정, 사공이 있는데 인당과 사공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눈썹과 눈이 인당과 사공을 가리키면 독살, 자리, 헌망. 자, 독살스러워서 독하고 살기가 넘쳐서 자, 스스로 자, 리는 걸릴 리예요. 헌망, 법의 망, 법의 그물에 스스로 걸리게 된다. 그래서 눈썹과 눈이 인당과 이 사공 쪽으로 범람 올라가면 가리키면 독살스러워서 스스로 법의 망에 테두리에 걸린다. 법의 망에 걸린다. 즉 범법 행위를 하게 된다 그 말이죠. 법을 하게 된다. 그래서 독살스러워서 남에게 해코지를 해서 결국은 법의 망에 걸리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미목 두 향상. 자, 눈썹과 눈이 머리를 향해서 올라가면 직지, 곧바로 지 가리킨다 보다 인당과 사공을 가리킨다. 그렇게 되면 자, 인당과 사공이 여기 있습니다. 눈썹과 이 눈이 이 인당과 사공을 가리게 되면 필독부 반드시 독한 부인이 독살스러운 부인이 첩을 죽인다. 남편을 죽이는 건지 아니면은 첩을 죽이는 건데 이제 그렇게 되면 남편이 아끼는 그러한 첩을 죽인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독살스러운 부인이 남편이 아끼는 첩을 질투해서 첩을 죽였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첩을 독살해서 이 자범 스스로 범하게 되어 형벌을 범하게 되고 또 다액사 목매액자죠. 목을 메어서 죽을 확률이 높다. 다는 그러한 경우가 많다. 액사는 목을 메어서 죽는 경우가 많다. 그렇죠? 그래서 이 눈과 눈썹이 이 인당과 사공을 향해서 가리키고 올라가면 이런 경우는 여자가 굉장히 독살스러워서 스스로 범법 행위를 해서 잘못하면 목을 메고 죽을 수도 있다. 그런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관준 고능 연수. 자, 관은 관골이죠. 이 관골. 주는 준두. 그래서 관골과 준두가 높아서 능은 이제 높아서 능 찾아볼까요? 이게 언덕는 자입니다. 언덕는 여기다 써놓을까요? 하나 또는 업신여기다. 능멸하다 그 얘기 있죠? 그래서 관골과 관골과 준두가 높아서 연산과 수산을 능멸하면 그 말이죠. 자, 관골과 준두가 연산과 수상 여기 있잖아. 코보다 더 높아서 이 연산과 수산을 내려보면 능멸하면 투기하고 흉악스럽고 그래서 투기하고 흉악스러워서 독수 홀로 지킨다. 어떤 거를 외로운 상 이거는 호르몬 이상 과부 그러니까 홀로 외롭게 지낸다 그 말이죠. 그래서 코가 어떻게 보면은 이 관상에 있어서 코가 작이에요. 이 코가 작인데 옆에 있는 광골이라든가 이 준두가 이 위에 연상과 수상을 능멸하고 높게 있어서 능멸하고 그러면 이런 경우는 투기하고 흉악스럽고 그래서 혼자 외롭게 지낼 수 있다. 그래서 과부로 지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관골이 여기고 그 다음에 준두가 코끝이 여기 있죠. 요것이 연상과 수상 요거를 능멸한다. 그러면은 안 좋다. 과부상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양쪽의 관골이 이쪽에 양쪽의 관이 준두 양관준두 그래서 양쪽 관골과 준두가 연상과 수상보다 더 높아서 그런 경우에는 과부가 많다. 그래서 관골과 준두가
이 연산과 수성보다 높으면 과부가 많다. 고 살피다 살피건데 덕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소홀 갑작스러운 홀자죠. 문득 갑작스러운 바소니까 갑작스러운 곳에서 어디에서 그래서 덕이라고 생각해 보면 살피건데 덕이라는 것은 마땅히 갑작스러운 곳에서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덕이라는 것은 갑작스러운 변화에서 아까 우리가 이제 태도가 싹싹싹 빨빨 변하면은 안 좋은 거죠. 태도가 기쁘거나 슬퍼나 변함없이 항상 그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 그게 현명한 여자라고 했잖아요. 그러기처럼 살피건대 덕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갑작스러운 곳에서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안배하다 그러죠. 안배하다 배분하다 마련하다 그러니까 아니죠. 안배가 안 되어 있을 때 불안배시 즉 안배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도 이용 이런 경우에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움직이다 뭐뭐처럼 똑같은 것처럼 그래서 어떤 거에 대해서 일희일비하고 막 표정이 왔다 갔다 하고 변덕이 죽긋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일정한 모습으로 가지고서 움직인다고 하면 덕이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평상시처럼 항상 일정한 그러한 모습으로 행동을 한다면 덕이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연사는 넓을 연자죠. 그 다음에 이을사니까 후사가 넓게 이은다니까 후손이 많은 거죠. 후사가 많은 것은 오로지 모두 그 말이죠. 전적으로 어디다 탐하지 않는 데 있다. 그래서 자, 후사가 많으면 탐하지 않는 데 있고 즉 욕심을 내지 않는 데 있고 적을 과자죠. 즐길 기 욕심욕. 그래서 즐거워하는 것과 즐길 기자니까요. 즐거워하는 것과 욕심을 적게 하고 그래서 즐거움과 욕심을 적게 하고 그러고 나서 맑고 건장하게 또는 강건하게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경우는 필다자라 반드시 자식이 많다 아들이 많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사 후손이 많으면 오로지 탐하지 않는 데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는 즐기는 것과 욕심을 적게 하고 오히려 맑고 강건하게 하면은 그런 경우는 반드시 아들이 많다 또는 자식이 많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 번씩 간단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굴과 피부로 보는 거예요. 간단히 지금까지 배운 거 이야기면 하얀색에 화양색은 좋다. 너무 하얀색에 옅은 홍색은 좋지 않다. 그렇죠? 자, 양방, 향서, 향중, 유록이, 무투. 자, 양방은 얼굴이겠죠. 얼굴에 금색, 흰색과 황색이 있으면 녹봉이 있고 투기하지 않는다. 양방 면야라. 양방은 얼굴을 말하고 이색위 백위상 여색 위백위상 여자에게 있어서 여자 색깔이 있어서는 흰색을 가장 최상으로 치고 이 필욕대 황륜 그리고 나서 반드시 욕심을 내야 된다. 어떤 거를 대는 수반하는 거죠. 뭐뭐한 상태를 수반하는 거. 황색의 윤택함을 반드시 수반하고자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위귀부자 그러면 귀한 남편과 자식이 얻게 되고 그럼으로써 덕이 있게 된다. 자, 이번엔 안 좋은 거 신백천홍 음투지부야라. 자, 아주 하얀 피부에 옅은 빨간색이 있게 되면 홍색이 있게 되면 그 여자는 음란하고 투기하고 그러한 부인이 될 것이다. 그런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침정 눈동자가 깊이 박혀 있고 여자 눈동자가 깊이 박혀 있으면은 빠져듭니까 그 여자 눈에? 어쨌든 눈동자가 깊게 돼 있고 다리를 흔들고 있고 그렇죠?
여자가 깔랑깔랑 다리를 흔들고 있고 락빈 머리가 앞으로 삐져나오고 지 턱을 개고 있고 턱을 지탱하고 있고 이게 이제 약빈과 지라는 것은 정확히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직역하면 그런 것 같아요. 머리가 앞으로 이렇게 삐져나오고 턱을 개고 있고 턱을 지탱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몽중 그러고 나서 꿈속에서도 경잉 놀라움이 있다. 어떻게 유사은 사은이라고 하니까 그 개인의 말이기 때문에 그 사람만 알아들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냥 잠꼬대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꿈속에서도 그러한 잠꼬대가 있고 놀라게 된다. 자, 침사야라 깊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고 탕요라 탕은 이 탕자도 흔들다 탕이죠. 방탕할 탕 뭐 방탕하다 흔들다 움직이다 그런 탕이에요. 이것도 탕은 요라 움직일 요자입니다. 사자개 음상 이런 경우는 모두 음상이다. 아까 뭐가 있었죠? 침정 탕족 약빈지 이 네 개는 음란한 여자의 상이다. 가히 게다가 몽중 경동 언어 꿈속에서 언어를 움직여서 놀라게 하는 것은 즉 잠꼬대라면서 언어를 하게 되면 필비양부라 반드시 좋은 여자가 아니다. 반대로 성청 목소리가 맑고 색정 색이 안정되어 있고 소과 적게 웃고 즉 웃음이 해프지 않고 보완 걸음걸이가 안정되어 있으면 그리고 희처 기쁜 곳에 임하여서도 엉기릉자죠. 무변태 그 태도가 변함이 없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기쁘면 얼굴색이 확 하면서 막 금방 좋아한 척하고 그렇죠.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별로 표정 변화가 없는 거 그런 걸 말하면 돼요. 그럴 경우 무변태 이런 경우가 좋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무변태가 무슨 말이냐 나오죠. 무변태라고 하는 것은 희노 기쁨과 슬픔이 기쁨과 분노가 노하는 것이 불게 고쳐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슬픔과 기쁨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죠. 그래서 항상 일정한 모습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거. 그래서 변하지 않고 항상 그대로 고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무변태라고 한다. 태도가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오자개 현여라 이 다섯 가지가 전부 현명한 여자다. 자, 성청, 색정, 소가 보안, 희처, 무변태 요거는 다 현명한 여자의 상이다. 득이즉 향인 경도 기시양 정량 시리즉 향인 오원 종비구원이라. 자, 자기 뜻대로 됐다 해서 즉 뜻을 얻어서 득이 양양해가지고 사람에게 그냥 그 사람에게 쓰러진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아부하고 그 사람에게 그냥 온갖 다 그냥 그 좋은 말 하고 뭐 그런 거죠. 그러기 때문에 어찌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올바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냐, 그렇죠? 그리고 그 반대로 또 실이 뜻을 이루지 못하고 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오원 원망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종국에는 결국에는 비구원이라 오래가지 못한다. 그렇죠? 우리가 잘 되면 너무 철랑거리고 또 안 됐다고 해서 옆에 사람을 그 원인을 남한테 돌리고 남을 탓한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관계가 오래 못 가겠죠?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미목 눈썹과 눈이 상지인공. 자, 눈썹과 눈이 위로 가리킨다. 뭐 인당과 이 사공을 가리키면 독살자리 헌망이라. 그 독살스러워서 스스로 걸린다. 헌망 법헌자죠. 법의 망에 걸린다. 그래서 이 눈썹과 눈이 인당과 사공 쪽으로 향해서 올라가면 그 독살스러운 성격으로 인해서 스스로 범법자가 되어서 법에 걸리게 된다 정도가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미목 두 향상. 자, 미목 눈썹과 눈이 머리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머리로 향한다는 것은 직지 인당 사공자. 자, 사공과 즉 인당과 사공을 바로 가리키는 것이다 그 말이죠. 직지 가리킬 지자 곧을 직자니까 곧바로 가리키면 자 이게 눈썹과 눈이 이걸 가리키는 거죠. 그러면 필 독부 살첩 그러면 독살스러운 부인이 첩을 죽이는 거죠. 남편이 아끼는 애첩을 죽여서 이 자범형
형을 범하게 되고 형법을 범하게 되고 형벌을 범하게 되고 차 또 다 액사 목을 매서 죽을 확률이 크다. 목을 매서 죽는 확률이 다 많다 그 말이죠. 관준 고릉 연수 투흉 독수 고상. 자, 관골과 준두가 연상과 수상보다 더 높게 언덕이 돼 있어서 그렇게 되면은 투기와 그다음에 흉폭해서 그 혼자서 지킨다. 외로운 과부 상으로 지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홀로 지낸다. 그 말이죠. 과부처럼. 자, 관골이 여기 있습니다. 그다음에 준두, 연상, 수상, 연상, 상근. 자, 요 부분이 있으니까 양쪽에 관골, 준두가 고 어디보다 높다. 연상과 수상보다가 높은 경우는 다과라 과부가 많다. 고 살피건대 덕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서홀 갑작스러운 곳에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신독이라고 그랬죠. 우리 그 옛날 윤리책에 고등학교 때 보면 신독이라고 그러죠.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그 자기 그 태도를 올바로 하고 있는 거. 그런 것처럼 어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거, 태도도 얼굴이나 이런 것도 변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그 행동을 똑같이 유지할 수 있는 거, 이런 것이 덕이 있는 것이고, 안배가 되어 있지 않는 것, 즉 마련이 되어 있지 않는 것, 갑작스럽게 뭐 어떤 상황이 생겨서 안배가 안 되어 있는 경우에도 시이용, 그래서 용은 이제 수용하다 할 때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게 되고, 움직여요. 여상, 항상 평상시처럼 그렇게 움직이면 유덕, 그런 경우는 모두 덕이 있다. 연사, 넓은 후손이기 때문에 후손이 아주 많게 되는 것은 오로지 어디에 있다? 불탐, 탐하지 아니하는 데 있다. 그래서 후사가 많으면 탐하지 아니함에 있고, 과기욕, 즐기고 욕심내는 것이 적게 함으로써 이 청건자, 맑고 강건하게 하게 되면 필다자라, 그렇게 하면 반드시 자식이 많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한 번씩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